얘들아, 안녕. 선생님이 방학 중이라서, 너네한테 학교에 가서 알려줄 수가 없어서, 이거 동영상으로 알려주려고 했어. 니네가 공통적으로 물어본 게, 현대시 해석하는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선생님이 방과후 할 때 한번 수업하긴 했는데, 뭐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랜덤으로 가져온 시인데, 국화 옆에서 서정주 시인의 시야. 현대시를 해석을 할 때에는 내 생각에 크게 5가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가 뭐냐면, 화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정서 및 태도. 이건 정서만 알아도 사실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3번, 중심이 되는 시어. 그리고 네 번째로 상황. 시적 화자의 상황 같은 거겠지? 화자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상황으로 적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까지 찾으면은 시가 완전히 잘 해석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한번 시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 또 제가 분석을 거의 안 해본 시여서 일단 국화 옆에서 서정주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여긴 제목 자체가 국화야. 그러면은 어쨌든 국화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걸 알겠지? 그래서 중심 시어가 아마 국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진짜 국화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부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했어. 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계속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소쩍새가 운 거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라는 거지. 그래서 봄에 소쩍새가 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이 노력의 결과가 국화꽃인 것 같아. 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볼게. 한 숭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자,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계속 울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한 결과, 즉 이게 그 결과이자 목적이겠지. 이 국화꽃을 피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어쨌든 1년, 2년까지만 봤을 때 계속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 소쩍새랑 천둥이 노력을 한 거잖아. 그니까 제목에서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1년, 2년에서도 이제 반복되는 거는 사실 강조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1년의 그 첫 번째 행위랑 2년의 첫 번째 행위랑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화꽃이야. 국화꽃. 그치? 저 국화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심 시어가 국화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거를 3년을 보도록 할게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그러니까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그러니까 이때는 좀 약간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가슴이 쪼이면서 쪼이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 젊음의 뒤안길이라고 했어. 좀 젊음의 뒷길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젊음의 뒷길, 거의 끝나가는 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제 젊음이 지나갔으니까 좀 나이가 들었다는 걸 얘기를 하겠지.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거 꽃이, 얘들아, 이거 다른 꽃이 아니겠지. 이거는 국화꽃이야, 국화꽃. 왜냐면은 지금 계속 국화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국화꽃이 좀 약간 처음에는 젊었다가 좀 나이가 들면서 거울 앞에 와서 자기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뭔가 지금 상황이 국화꽃이 좀 그러니까 천둥이랑 소쩍새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이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을 보았다라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옛날에는 좀 열심히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젊음이 지나가고 거울이라는 건 주로 성찰의 의미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음이 조금 지나가고 나서 거울 앞에서 성찰을 하면서 내 누님같이 생긴 국화꽃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을 볼게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쩍새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천둥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근데 아마 나도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노란 내 꽃이 피기 위해서 간밤에 무서리는 뭔지 모르겠으면 서리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자. 서리는 밤에 좀 추울 때 살짝 그 꽃잎 같은 거나 잎에 그 뭐 물건에 얼음 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노란 내 꽃이 피려고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나는 잠도 안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잠도 안 오고 무서리가 내린 그런 결과로 인해서 다시 노란 내 꽃잎이라는 그 국화꽃이 폈다는 거지. 그래서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나는 잠도 못 왔고 무서리도 저렇게 나는 잠도 안 왔고 무서리는 저렇게 그렇게 뺑뺑하게 내려오고 천둥은 먹구름에서 그렇게 울고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들 약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야. 국화꽃을 노력을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보면은 이제 화자는 지금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국화꽃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신경이 많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정서는 화자는 어쨌든 국화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건 플러스를 할게. 그리고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화꽃을 사랑한다고 해야 되나? 국화꽃을 위하고 국화꽃을 바라고 이런 정서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1년, 2년, 3년,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다 합치면은 주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화자는 국화꽃이 그냥 사실 쉽게 피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은 소쩍새가 열심히 울어야 되고 천둥 속의 먹구름이 또 그렇게 열심히 울어야 되고 나는 잠도 안 오고 무서리가 내리는 것까지 견뎌야 노란 내 꽃이 핀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년을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다시 읽어보자.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눈이 같이 생긴 꽃이여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어쨌든 어떤 젊음의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 그립고 아쉬움에 조이던 이건 아마 젊을 때 일이겠지. 젊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결국 나는 지금 나이가 들었어. 그리고 인제는 다시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나를 성찰해 보니까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젊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그 국화꽃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아마 국화꽃이란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경지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다들 뭐 열심히 노력해서 이 국화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보니 이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주제는 열심히 젊은 날에 노력하여 결국 이제 누님같이 생긴 꽃을 다시 봤다는 거지. 후년이라고 해야 되나? 후년에 얻게 된 국화꽃의 경지인데 이 국화꽃이라는 거는 아마 그 화자가 계속 젊은 날에 노력해서 얻고자 했던 어떤 정신적인 경지 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선생님 보면은 여기 화자가 뭐 하고 있는지, 정서가 어떤지, 그리고 중심 시어가 뭔지, 상황이 뭔지 통해서 주제를 했거든. 근데 사실 1, 2, 3, 4는 어느 정도 되는데 5번으로 오기 위해서는 좀 3년을 좀 많이 해석을 했어. 왜냐면 1년, 2년, 4년은 어느 정도 내용이 비슷한데 지금 3년은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한 애들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이제 그 1, 2, 3, 4번, 그러니까 화자, 정서 및 태도, 중심, 시어,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제 해석이 안 됐던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주제를 봤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석 1, 2, 3, 4, 5 순서로 한번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서인 것 같아. 왜냐면은 시는 서정 갈래이기 때문에 서정을 거꾸로 하면 정서가 되죠. 얘는 그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갈래거든, 장르거든. 그래서 정서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해서 정서만 어느 정도 맞으면 사실 그 시인의 의도를 잘 캐치한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 사실 이거 1, 2, 3, 4, 5번 내가 5번 한 거 좀 맞는지 좀 봐야겠는데, 너네는 이거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이유가, 이제 너네는 문제를 풀 거잖아. 이 문제에 보면은 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설이 좀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시를 해석하면 더 잘 해석이 되거든. 근데 이런 보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사실 1, 2, 3, 4번까지만 해석하고 가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1, 2, 3, 4번까지만 해석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 그 문제에서 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 개는 빼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말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국화꽃은 어떤 걸 의미한다, 뭐 천둥은 뭐를 의미한다, 아니면 여기서 뭐 식체 대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보기를 읽다 보면 사실 시가 이해가 가거든. 그래서 이게 주제가 요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문제를 풀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 1, 2, 3, 4번, 사실 1, 2, 3, 4번까지만 해도 주제까지 끌고 오기는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은 다시 주제로 올 수 있다 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를 볼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정서인데,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중심 시어가 뭐 나오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 시어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해석을 하면 조금 시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시를 봤을 때 아예 1, 2, 3, 4번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팁을 좀 얘기를 하자면, 다른 색깔 없나? 다른 거 팁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시를 해석을 할 때 이 시는 사실 긍정 부정이 안 나왔는데 보통의 시들이 많이 긍정 부정 시어가 나오거든. 그래서 긍정 시어에 플러스, 부정 시어에 마이너스 하면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체크하면 좋은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국화꽃은 이거 좀 좋은 뭐 노력을 해서 화자가 노력을 해서 얻은 거니까 긍정 시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쉬움 이런 거는 화자가 좀 떠나보냈으면 좋겠는 감정이니까 부정시어, 이런 식으로 체크. 이거는 사실 좀 여긴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긍정시어, 부정시어만 체크를 해도 긍정은 화자가 지향하는 거고 부정시어들은 화자가 좀 이제 떨쳐내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틀렸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1, 2, 3, 4번 하고 문제를 풀고 와도 되고, 1, 2, 3, 4번 하고 좀 해석 안 됐던 연을 다시 보면서 주제를 뽑아내도 되는데, 너네 수준에는 이제 1, 2, 3, 4번까지만 보고 문제를 하는 게 낫다. 뭐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